여러분, 혹시 요즘 따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별일 아닌데도 쉽게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큰 변화지만 사실 가장 힘든 것은 마음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이겨낼 수 있는데 마음이 지치고 우울해지면 모든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 행복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정신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 건강은 젊은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60대 이후에도 마음의 건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관리하지 않으면 몸의 병보다도 더 크게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넘겨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신 건강이 나빠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울함이나 불안이 길어지면 결국 식욕이 떨어지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신체 질환까지 함께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건강이 무너지면 몸의 건강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몸도 더 건강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건강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정신 건강관리법을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 리듬을 안정시키는 방법. 둘째,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방법. 셋째,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방법. 이 3가지를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활기차질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생활 리듬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거나 낮에 활동량이 줄면서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불안감을 줄이고 하루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햇볕을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한결 좋아지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잠이 잘 오게 됩니다. 또 아침에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한결 밝아집니다. 단순히 하루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정신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조명을 조금 낮추고 가볍게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편안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이 정신 건강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대화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우울증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라도 사람들과 대화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자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동네 모임이나 경로당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심지어 이웃과 짧게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교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긍정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기억을 나누거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웃을 수 있는 대화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 우울감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작은 대화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매일 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쓰기를 하거나 꽃을 가꾸는 것처럼 손을 움직이는 취미는 집중력을 높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혹은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악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배움을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노인을 위한 무료 강좌들이 많이 열립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건강체조, 서예, 외국어 등 다양한 강좌를 들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성취감은 마음을 밝게 하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때 중요한 것은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를 하나하나 쌓아가며 즐거움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생활 리듬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씩 실천해 간다면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10분만 햇볕을 쬐고 하루에 한 번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즐거움을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한결 더 밝고 활기차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할 수 있고 마음도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단계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활 리듬을 안정시키는 법을 더 깊이 살펴봅시다. 규칙적인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점심에 어떤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어떤 준비를 할지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가 한눈에 보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면 습관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피하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잠이 쉽게 오지 않는다면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긴장을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되고 하루에 활력이 생깁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외로움을 줄이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이럴 때는 먼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에서 가장 큰 위로는 내가 한 말을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기보다 당신 덕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만약 가까이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복지관이나 지역 모임, 교회나 성당 또는 온라인 소모임을 통해서도 대화를 나눌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도 쉽기 때문에 멀리 있는 자녀나 손주들과도 자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교류가 쌓이면 외로움은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즐거움은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동네를 산책하면서 주변의 꽃이나 나무를 관찰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새로운 요리법을 하나씩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취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요리를 하면서 우울감이 줄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글쓰기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간단히 기록하거나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는 습관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삶의 소중한 부분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의 이정자 씨는 남편을 잃고 난 뒤 큰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면서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지 못해 어색했지만 점차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외로움이 줄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즐거움 하나가 인생을 다시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못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관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거나 우울감이 길게 이어진다면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찾아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힘들면 상담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마음의 어려움을 나누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는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만 견디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건강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지쳐 있으면 삶이 즐겁지 않습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건강하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의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이 쌓여서 결국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작은 습관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 습관을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뇌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대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신선한 공기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1분만이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감사의 마음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둘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큰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작은 목표를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10분만 산책하기, 책 한 장 읽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쉬기 같은 작은 목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목표를 이뤘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웃어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웃음은 그 자체로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웃긴 영상을 보는 것도 좋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는 습관은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정신 건강은 몸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의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하루에 20분만 걸어도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우울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원이나 숲길처럼 자연이 있는 곳에서 걷는 것은 마음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꾸준히 하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감사하다, 친구와 통화해서 즐거웠다 같은 간단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마음이 점점 더 밝아집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68세의 박영수 씨는 은퇴 후 갑자기 삶이 무료해지면서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다가 점점 무기력해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걷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나갔지만 함께 걷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후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은 마음을 내려놓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후회나 현재의 걱정을 자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어제의 일이나 내일의 걱정은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명상이나 호흡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단 5분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진행하는 작은 봉사활동, 예를 들어 환경정화 활동이나 독거, 어르신 돌봄 봉사 등에 참여해 보세요. 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나눔의 기쁨을 느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울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정신 건강을 지키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침을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루에 한 번 웃고 몸을 움직이고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는 것. 이 5가지 습관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마음은 더 밝아지고 삶의 만족감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전문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마음이 무겁다면 꼭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고 가족과의 소통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살을 쬐거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감사 일기를 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놀랍도록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정신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이어갈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활의 규칙성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쬐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단순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뇌와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작은 리듬이 지켜지면 하루가 편안해지고 마음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둘째, 사람과의 교류를 소중히 하세요.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의 대화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중요한 약입니다. 대화 속에서 웃고 공감하고 위로받는 순간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정신 건강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혹시 대화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작은 만남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즐거움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배움, 취미, 경험은 언제나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듣고 작은 봉사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성취입니다. 여기에 더해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는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이나 치료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듯이 마음이 아플 때 도움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전문적인 도움과 일상 속 습관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욱 안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가벼운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화와 웃음을 통해 외로움이 줄어들고 작은 취미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자신감과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반대로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규칙성이 무너지고 대화를 피하고 즐거움 없는 하루를 반복한다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울과 불안이 깊어지고 몸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신 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여러분,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을 시작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작은 산책, 작은 대화, 작은 취미가 쌓여서 인생의 후반전을 훨씬 더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나날도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빛나길 바랍니다.